지도자는 선택받지 않는다. 필요한 순간 깨어날 뿐이다. 올해 6월 대한민국의 하늘이 내린 지도자가 나타난다. 마이산의 침묵을 깨우다 도사의 귀환. 2025년 1월 대한민국은 한겨울의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경제의 불안, 정치의 피로, 그리고 사회 전반에 깔린 무기력감이 그 어느 때보다 짙게 깔린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전북 진안의 마이산에서 세간의 이목을 끄는 기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30년 수행을 마친 도인이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엔 단순한 미신쯤으로 여겨졌던 그 소문은 곧 전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이 됩니다. 진안은 마이산 남부,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던 작은 암자. 오래된 돌담과 송진향이 배인 대나무 숲 사이. 그곳에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침묵의 수행을 이어온 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마이산 도사라 불렀습니다. 도사는 30여 년 동안 인간의 언어를 거부하며 오로지 자연의 소리와 하늘의 기운을 통해 진리를 찾아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던 그가 돌연 모습을 드러내며 단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올해 6월 대한민국의 하늘이 내린 지도자가 나타난다. 이 말은 불씨 하나 없이도 타오르는 산불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이후엔 SNS와 유튜브, 포털 뉴스까지. 마이산 도사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고 그의 예언은 사람들의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대체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2025년에 이 시점에서 예언을 내린 것인가? 마이산은 단순한 명산이 아닙니다. 고대에는 하늘과 인간이 연결되는 신성한 기맥이 흐르는 장소로 여겨졌고 조선시대에도 수많은 도인과 예언가들이 이곳에서 수행을 하며 나라의 운명을 점쳤습니다. 마이산 도사는 그런 전통의 마지막 계승자라고 불릴 만큼 깊은 기운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미디어에 노출된 적이 없었고 심지어 현지 주민들도 그의 존재를 누군가 거기 살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할 정도로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도사는 말합니다. 하늘이 문을 여는 때는 정해져 있으며 그 문이 열릴 때 세상은 반드시 뒤집힌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발언이 사람들을 더욱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지도자는 선택받지 않는다. 깨어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선출되어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각성한 누군가가 하늘의 뜻을 따라 지도자의 자리로 이끈다는 것일까요?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다만 그 자신만이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 전해진 이후 전국의 정치 분석가들, 철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자칭 예언 해석가들이 도사의 발언을 해석하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정치권의 신인 등장으로 해석했고 또 누군가는 제3지대의 등장 혹은 시민운동 출신 인물의 급부상으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도사는 단 하나의 힌트도 더 내놓지 않았습니다. 도사의 말은 예언일 뿐 아니라 시간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2025년 6월 3일 북두의 기운이 태극을 가르며 내려온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날 우리나라 하늘에 특별한 별자리 배열이 나타나며 이는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닌 기운의 전환점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고대 중국과 고려의 역법을 연구해온 일부 학자들은 이 배치가 실제로 600년 전 조선 개국 당시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자 사람들은 진지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사가 말하는 지도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우리는 그 인물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이산 도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길을 보여줄 뿐 걷는 건 인간이다. 내가 하는 일은 문을 여는 것이다. 이 한마디로 30년 침묵의 끝은 세상에 충격을 안겼고 2025년의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예언의 시간 속으로 빨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은 술렁이고 시민들은 도사의 말에 맞춰 누군가의 등장을 기다립니다. 그는 누구이며 정말로 하늘의 부름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가 세상에 나타나는 순간
어떤 변화가 시작될 것인가? 2025년 6월. 마이사는 더 이상 고요하지 않습니다. 도사의 귀환과 함께 세상은 격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도사의 천문도 별자리가 바뀌는 밤. 6월 3일 북두칠성이 기울고 주작궁이 깨어난다. 그 밤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 마이산 도사가 남긴 이 수수께끼 같은 문장은 단순한 상징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제자에 따르면 도사는 지난 30년간 마이산 정상 인근,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봉우리에서 매년 같은 날짜의 하늘을 기록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그가 침묵을 깨고 세상에 나온 진짜 이유는 바로 그 하늘의 배치가 600년 만에 다시 재현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도사가 꺼내든 것은 현대 천문학자가 보아도 기묘한 도표였습니다. 일반적인 별자리 지도가 아닌 한지의 붓으로 그린 동양 천문도. 북두칠성, 태백성, 주작궁, 현무좌 등 사신도 스셴투의 개념이 겹쳐진 도표에는 붉은 먹으로 원형이 둘러쳐져 있고 중심에는 태극의 눈이라 불리는 상형문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도사는 하늘의 심장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강조한 날짜는 바로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선거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인간의 선택과 하늘의 의지가 교차하는 시점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도사는 이를 하늘문이 열리는 시기라고 말하며 하늘이 보여주는 구조는 단순한 천체 운동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 즉 우리 민족 전체의 흐름이 바뀌는 징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도사의 별자리 해석을 분석한 일부 천문학자와 동양 철학자들은 흥미로운 교차점을 발견합니다. 2025년 6월 초순 북두칠성은 새벽 3시경 정북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하며 동시에 남쪽 하늘에 위치한 주작궁, 별자리 즉 남방의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 별군이 최대 고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중국 명나라의 흥기와도 관련되어 있었던 희귀한 정렬로 고려 말, 조선 초의 기록에서도 유사한 하늘 배치가 언급된 바 있습니다. 도사는 이를 가리켜 나라의 기운이 전환되는 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이번 별자리 정렬은 특정 인물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깨어날 준비가 되었는지 하늘이 시험하는 형국이라 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천문도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도사의 암자 암벽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 벽면은 하늘의 시기를, 다른 벽면은 땅의 경계를, 세 번째 벽면은 사람의 길을 보여주는 도상화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사는 그 벽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린다고 모두 그 길을 보진 않는다. 보게 되는 자는 단 하나. 그는 이미 태어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도사의 말이 전해지자 인터넷은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2025년 6월 3일의 별자리 정렬이 실제로 있나? 주작궁은 어디를 뜻하나? 북두칠성과 한국 정치의 연결점은? 이 같은 질문이 실시간으로 오르내리며 천문학자들과 명리학자들이 연달아 해석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흥미로운 가설을 내놓습니다. 북두칠성은 북의 기운, 주작궁은 남의 기운. 이 둘이 교차하는 날 남북의 운명도 흔들릴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를 통일 혹은 안보 정세와 연결짓기도 했습니다. 한편 도사는 이런 해석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만 덧붙였습니다. 별은 다만 위에서 흐를 뿐이다. 인간이 읽을 줄 모르면 그건 바람과 같아진다. 이처럼 도사의 천문도는 단순한 예언을 넘어선 거대한 패턴 해석의 도구였습니다. 그는 정치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별이 비추는 자라는 상징으로 누군가의 등장을 예고했고 그 시점은 분명 6월 3일 밤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밤 이후 민심은 하늘을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다. 세상은 어느새 선거보다 하늘의 메시지를 더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언이나 점괘가 아니라 국민적 심리의 전환을 상징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 하늘이 비추는 지도자는 정말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세 갈래 길 도사가 본 새 인물. 마이산 도사가 침묵을 깨고 모습을 드러낸 이후 사람들은 그의 예언이 던진 수수께끼에 사로잡혔습니다. 특히 모든 언론과 정치 평론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바로 이 세 문장이었습니다. 동쪽의 깃발은 빛나지만 눈이 멀었고, 남쪽의 책 사는 길을 알지만 욕망이 무겁고, 북쪽의 그림자는 조용하지만 하늘을 본다. 이 세 구절은 단숨에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과연 도사가 말한 새 인물은 누구인가? 그는 왜 이 세 갈래 길을 예언 속에 남긴 것일까? 먼저 동쪽의 깃발. 이 표현은 곧장 한 인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바로 영남권을 기반으로 한 강성 보수 정치인이자 매 선거마다 압도적인 지역 조직력을 바탕으로 여론을 주도해 온 인물입니다. 그는 선명한 메시지와 빠른 결단력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 강하고 너무 앞서간다는 평도 함께 받는 인물이었죠. 도사의 말대로라면 이 인물은 빛난다. 언론의 주목, 지지층의 결속, 조직의 탄탄함은 누구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러나 눈이 멀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 일부 평론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너무 스스로를 믿고 시대의 흐름보다 자신만의 논리를 앞세운다. 하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확신을 좇는 지도자는 결국 민심과 어긋날 수 있다. 다음은 남쪽의 책사. 정치권에서는 이를 특정 중도 진영의 브레인형 정치인으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서울대 출신, 행정관료와 정책실장 출신으로 불리는 이 인물은 정제된 언변과 명료한 전략으로 수많은 정권에서 중추 역할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는 지식과 명석함, 그리고 통합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도사는 말합니다. 길을 알지만 욕망이 무겁다. 이것은 큰 함의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인물이지만 그만큼 자신의 정치적 꿈이 지나치게 앞서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길과 자신의 길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은 큰 숙제로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존재. 북쪽의 그림자. 처음에는 이 표현이 북한 혹은 북부 지방 출신 정치인을 뜻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사의 제자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한 해석은 달랐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는 인물이다. 언론에 등장하지 않으며 당을 움직이지 않으며 심지어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조차 주지 않는다. 그러나 민심이 흐르는 방향을 정확히 감지하고 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내딛는다. 이 말이 전해진 순간 전국의 정치 커뮤니티와 각종 유튜브 해설자들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그 그림자는 누구란 말인가? 제3의 후보, 전직 고위, 외교관, 혹은 아예 무소속으로 활동하던 인물? 더 놀라운 건 도사가 남긴 이 문장입니다. 세 사람 중 하나는 하늘의 때를 알고 하나는 하늘을 넘보며 하나는 하늘의 뜻을 흉내낸다. 이 문장은 하늘이 내린 지도자라는 예언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단지 유력 정치인 중 하나가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보는 기준은 그들과는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정치권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중소기업 회장 출신으로 시민운동에 나섰던 인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기구에 파견됐던 청년 정치인 혹은 학계에서 활동하다 어느 날 돌연 SNS에서 영향력을 쌓기 시작한 이들까지 모두가 잠재적인 그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전국 각지에서 도사의 예언을 인용한 현수막이 걸리고 인터넷에는 나는 그림자를 지지합니다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과거의 진보 보수 프레임이 무너지고 새로운 상징적 지도자를 향한 무의식적인 집단행동이 움직이기 시작한 듯했습니다. 도사는 세 사람에 대해 결코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세 갈래의 길은 각자 다른 결말을 향해 간다. 깃발은 꺾일 것이고 책 사는 길을 놓칠 것이며 그림자는 빛이 되어 남는다. 이 예언은 단순한 누가 당선되느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누가 하늘이 말한 진짜 지도자인가? 누가 국민의 길을 그리고 민심의 바닥을 가장 정직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도사는 예언을 통해 권력의 구조 속에서 누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누가 더 순수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갈래 길 중 하나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다음 시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붉은 바람의 징조 전국을 흔든 사건들. 2025년 3월 대한민국은 겉보기에 평온해 보였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은 공천 경쟁과 지역 순회를 반복했고 언론은 주요 후보들의 지지율 변동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이상한 징조들이 하나둘 포착되기 시작한 것이죠. 첫 번째 사건은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폭우 침수 사태였습니다. 갑작스런 국지성 폭우로 인해 주요 도로와 지하상가가 마비되었고 이는 곧 지자체의 재난 대응 시스템 붕괴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언론은 이를 두고 시민이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시장은 어디 있었는가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키며 단순한 행정 실패를 넘어 리더십 부재에 대한 국민적 회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은 대전에서 벌어진 정치적 합종연행이었습니다. 여야 모두의 중진 정치인이 탈당을 선언하고 돌연 제3의 신당 창당을 발표한 것입니다.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운 이 움직임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민심은 분열되었고 지도층은 생존을 택했다. 도사의 예언 속 욕망이 무거운 책사가 떠오른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4월 초 서울 광화문에서는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의 주도도 없이 시민 3천여 명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켓 하나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사의 말대로 지도자는 깨어나야 한다. 이 시위는 경찰과 충돌도 없이 조용히 이루어졌고 놀랍게도 다음 날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동시에 비슷한 모양새로 재현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포스트 정당 정치의 예고편이라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나라는 더 이상 조직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정서와 감흥에 의해 움직이는 민심의 시간대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 전북 정읍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기이한 전언이 퍼졌습니다. 진짜가 마이산을 떠났다. 누군가는 그가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동해안 어느 절에서 그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 목격담은 곧 전국을 타고 확산되었고 사람들은 점점 깨어날 지도자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 정권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기업가 A씨가 대규모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법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업은 현 정권과의 깊은 유착으로 여러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고 그 자체가 정권의 그늘이라 불렸던 곳이었습니다. 검찰은 내부 고발자에 의해 수사가 급진전되었다고 밝혔고 이 고발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라가 움직여야 할 때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곧 SNS에서 도사의 예언과 연결되어 다시금 이슈가 되었고 침묵을 깨달아는 키워드는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오릅니다. 이렇듯 정치권, 시민사회, 경제계, 지역사회 등 한국 사회 전 영역에서 일종의 균열과 각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도사는 이런 현상들을 예견이라도 한 듯 제자에게 짧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하늘은 사건으로 말하고 민심은 몸으로 반응한다. 이들은 모두 그 사람의 발자국이다. 이 말이 공개되자 한 유력 유튜브 해설자는 이런 분석을 내놓습니다. 사건은 곧 메시지입니다. 하늘이 사람을 택했을 때
길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사회는 반드시 파열음을 내고 기성의 질서는 흔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붉은 바람입니다. 지도자는 그 파열음 위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도사의 예언과 붉은 바람은 하나의 프레임이 됩니다. 뉴스에서는 이번 사건은 붉은 바람인가? 이 지역의 붉은 바람은 언제부터 시작됐나? 등의 해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사는 여기에 대해 단 한 번 제자를 통해 의미심장한 말을 전합니다. 붉은 바람은 파괴가 아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신호다. 조용한 기류가 가장 먼저 깨어나는 법이다. 그리고 그 조용한 기류는 지금 서울의 한 골목, 대구의 어느 시장통, 강릉의 작은 카페, 그리고 군산의 어두운 골목 안에서 퍼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조용히 사람들의 귀에 말을 겁니다. 이제 깨어날 시간입니다. 유년의 기록, 새로운 인물의 과거. 2025년 5월 중순 한 언론사의 특별 취재가 조용히 세상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마이산 도사의 예언 속 인물 그림자의 삶을 추적하다. 이 기사는 별다른 광고도 선정적 편집도 없이 게시되었지만 단 하루 만에 SNS를 통해 100만 회 이상 공유되며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한 인물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직 외교관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충청도 출신의 중년 남성. 단 한 번도 정당에 소속된 적 없고 언론 인터뷰조차 거의 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에는 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전북 진안의 작은 마을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바로 마이산 자락 아래에 도사가 30년을 은둔했던 암자에서 3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가 9살이 되던 해 그의 가족은 돌연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마을 노인들의 기억에는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집 아이는 혼자서 산에 잘 올랐어요. 어른 없이 마이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지. 혼자 중얼거리며 하늘을 오래 바라봤다니까. 그 기억은 지금 와서 보면 대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사의 예언이 있은 후 그가 그림자로 지목되면서 모든 단서는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도현 가명. 고등학교 시절 그는 전국 논술대회에서 지도자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대상을 받았고 당시 발표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도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귀가 민심의 결을 감각할 수 있다면 그는 준비된 자다. 그는 대학 진학 후 외교부에 입성했지만 정무라인이 아닌 분쟁 해결과 인도주의 파트에 몸담았습니다. 주로 중동, 동남아 분쟁 지역에서 현장 소통 담당으로 파견됐고 그의 동료들은 그를 두고 조용한 문제 해결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뉴스에 등장하지 않았고 성과를 스스로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늘 가장 먼저 도착하고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으로 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돌연 2018년 그는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국제 NGO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UN 난민기구와 손잡고 국내 이주 노동자 및 난민 정착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언어 교육 봉사까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20년부터는 마이산 인근의 한 작은 고등학교에서 사회와 미래라는 이름의 무급 특별 수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 하나는 특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됩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신 사람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은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이 말은 마치 도사의 예언과 정확히 겹치는 듯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